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월 31일로 기억됩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에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19대 대통령이 돼서 다시 찾아오겠다. 추도식에 참석하겠다. 그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 약속을 지킨 문재인 대통령이 고마웠을까요? 고마워서 그랬을까요? 권양숙 여사가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육개장 300인분을 직접 준비했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놀라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300인분을 이게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네. 많은 양인데 네. 아마 본인의 생각에는 그러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추도하는 뜻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 특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오는 자리여서 네. 특별히 그런 분들을 좀 대접하고 싶다. 고마움의 뜻을 좀 표시한 그런 것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저런 게 이제 정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이 어떻게 보면 길에 찾아와 준 분들에 대한 어떤 고마움을 나름대로 고마움을 표시할 수 있는 방법 뭘까? 그렇게 궁리한 끝에 또 저런 모습도 보인 것 같아요, 현 의원님. 원래 우리 그 전통 문화에서도 네. 잔치상이다, 네. 이런 상가 또 이런 여러 잔치를 하게 되면 네. 아무래도 소머리 국밥 또 이런 육개장 이런 부분을 대접하는 빠질 수가 문화가 없죠, 또. 있습니다. 네. 예,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번에 권양숙 여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네. 직접 챙겼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접을 했고 그런 모습들 자체는 어떤 네. 지금 방문에 대한 인사 예절도 있지만 그에 따른 성의 있는 대접을 받은 거에 대한 네. 여러 가지 모습에서 뭐 훈훈함까지 느껴지는 그런 네. 차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지만 네. 5만여 명이 참석을 했지만 네. 그 이분들도 나름대로 네. 뭐 육개장을 직접 먹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네. 뭐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네. 대부분 가족 단위로 옵니다. 네. 가족 단위로 와서 먹을 것을 도시락이나 김밥 이런 거 네. 챙겨오던 나름대로 그걸 다 해결을 하고 네. 이런 어떤 나름대로 네. 알아서 진행하는 문화가 질서가 상당히 잘 잡혀 그러니까요. 있어요. 네. 네. 박준 변호사님, 네. 화면에도 계속 잡히고 있습니다만 어제 추도식에서 또 주목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 씨가 주목을 왜 받았냐면 예. 헤어스타일 때문에 주목받았어요. 노건호 씨의 헤어스타일이 사실은 또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네. 또 어떤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본인이 지금 밝혔어요. 네. 어제 직접 올라서 밝혔어요. 네. 그리고 어제던 지난번에 지금무성 그 전 대표가 왔을 때 2년 전이죠. 그때하고는 정말 좀 다르게 웃는 모습 상당히 많이 보였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밝히면서 사회 불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탈모가 많이 와가지고 탈모래요? 어쩔 수 없이 부분 탈모가 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삭발을 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글쎄요 조금 어떻게 보면 제주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주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장남이기 때문에 모습에 여유가 있는 게 어쩌면 이제 추도식도 자리를 좀 잡아가는 게 아닌가. 2년 전 모습하고는 완전 다른 모습이고 저 웃는 모습이 네. 쉽진 않은데 네. 웃는 모습이 여유로움과 아하. 아마 아버지를 더 그리워하는 어떻게 보면 아버지도 반가워할 수 있는 네. 그런 어떤 모습이 아닌가. 편안해지는 유가족 이렇게 표현이 좀 맞는 그러니까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제 저 추도식 장면 보면서 저도 그랬습니다. 많은 분들이 노건호 씨가 왜 머리를 저렇게 했을까 그렇게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직접 연단에 올라서 본인이 밝혀주니까 또 추도식장 내에서 잠시 또 웃음도 나왔어요. 그래서 오히려 편안해진 분위기로 끌었네요. 김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사실 어제 전체 식을 보면서 사람들이 조금 이제 긴장하고 궁금해했던 분들이 두 분입니다. 누굽니까? 이해찬 이사장님하고 노건호 씨입니다. 네네. 이분들은 아주 자기 직설적인 합법을 많이 네네. 쓰기 때문에 아. 대충 이제 혹시 대통령 말씀이 있는데 이분들이 또 강한 메시지를 해서 어떨까 네. 했는데 실제로 생각보다 너무 짧게 네. 말하자면 이해찬 이사장은 정말 간단한 인사 말씀하셨고 네. 노건호 씨는 말하자면 2년 전 해프닝 때문에 상당히 어떤 얘기를 할까 긴장했는데 오히려 훈훈하게 마무리를 네. 아주 가볍게 소탈하게 네. 그야말로 엉어리가 다 풀린 것 같은 네. 코미디 같은 어떤 그런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준 것 같아서 네. 정말 지난 8년 동안과
전혀 새로운 네. 구주기를 맞이할 수 있는 가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이제 노건호 씨가 연출한 네.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계속 2년 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그러면 2년 전에 비해서 노건호 씨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저희가 어제 발언과 2년 전 발언을 비교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시든 이번 추도식은 감회가 남다르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와 유족들 역시 오늘 추도식을 맞이하는 이 마음을, 이 감격과 회한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저 역사와 민심 앞에 경외감을 느끼며 오랜 길을 함께 걸어오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릴 따름입니다. 아버님께서 살아 계셨다면 오늘 같은 날엔 막걸리 한잔하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버님을 사무치게 뵙고 싶은 날입니다. 모든 국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감사드리고 싶은 분이 오셨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정상회의록 일부를 피토하듯 줄줄 읽으시던 모습이 사실 저 발언 뒤에 더 있습니다만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김무성 대표를 직접 겨냥해서 약간 반어법이었죠. 약간 비꼬았죠. 배인배의 풍모가 느껴진다. 이런 식으로 비꼬아서 이 김무성 대표가 쓴 웃음을 짓기도 했던 그런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노건호 씨 입장에서는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추도식은 뭔가 한 응어리를 가지고 있었다면 어제는 그게 많이 풀렸을까요? 예. 앞으로 이제 추도식 분위기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제가 이제 저 자리에 직접 있거나 직접 관계된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느끼기에는 네. 그래요.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감성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일종의 이제 그 분노라고 하는 감정으로 표출됐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감정들이 이번에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네. 다시 노무현의 꿈, 그러니까 노무현이 이루지 못했던 그 꿈에 대한 얘기들을 회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상황이 됐고, 어찌 보면 국민들이 좀 약간 이번 추도식 때 이 노건호 씨를 비롯해서 유가족 그리고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동안에 좀 힘들었지라고 해서 토닥토닥 해줬던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네. 저기 참석하신 분들은. 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게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대립하고 막 치열하게 싸우고 뭐 이러는 모습들이지만 네. 결국 그 승자가 됐을 때 그것에 대한 의미라고 하는 건 나머지 뽑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격려라든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는 이제 그런 게 있을 텐데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또 한때 그것 때문에 분노를 느꼈던 사람들에게 좀 위로의 네. 어떤 감정들을 느끼게 해줬던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싶어요. 지금 화면은 어떤 장면이냐면요. 봉하마을에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도 임을 위한 행진곡이 재창이 되는 모습입니다. 잠시 들어볼까요? 네.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애써 참으려 하는 보세요. 권양수 여사는 애써 눈물을 터져나오려는 눈물을 참고 있는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현 의원님. 지금 저렇게 이제 8주기 추도식은 정말 뭐랄까요?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황리에 어제는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의 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른바 발톱을 세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제 실제 뭐 다른 정당의 정치인은 다 참석했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참석하지 않고 대신 박맹우 사무총장이 대신 참석했는데 정우택 원내대표는 개인적 일정 때문에 불참했다고 밝히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 제1야당의 기세가 매섭습니다. 오늘 지금 잠시 뒤에 이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도 좀 벼르고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해 재감사, 정책감사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한풀이 보복 아니냐 이렇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 의원님. 제가 볼 때 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당내 그리고 또 정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그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 정권과 전반적인 대치 국면까지 가더라도 네. 확실한 양립 구도를 만들겠다 네. 이런 입장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아하. 먼저 짚어봐야 될 부분인데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추도식에 정우택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네. 본인은 개인 일정이 있어서 못 갔을 뿐이다. 네. 그래서 대신에 박매구 사무총장이 참석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만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은 그 어떤 진영이 달랐던 전 대통령에 대한 추도식에 참석하지 않았던 네. 그 정도로 곧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몇 가지 한 조치 부분에 대해서는 확연하게 입장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이낙연 국무총리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제 네. 오늘 내일 이제 열립니다. 지금 열리는데 현장 그림입니다. 네네, 예, 말씀하시죠. 예. 네네. 지금 이미 야당인 국민의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하자가 있지 않는 한은 네. 인준하겠다는 기류고 그에 따른 의사를 밝혀요. 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몇 가지 의혹이 있잖아요. 지금 나온 것들이 한 6가지 전후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명백하게 짚어서 총리 자격이 있는지 검증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네. 확실하게 날을 세운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가장 분명한 입장 차이가 나는 부분은 이 4대강 부분입니다. 아하. 4대강은 사실은 정치적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지금 자유한국당은 기본적으로는 친박당 성격이 네. 강하단 말입니다. 네. 친박당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 기류가 더 강했었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전 정권에 대한 그 부분을 녹화하는 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에 따른 정당적, 정파적 차원에서 하지 않느냐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요거는 이겁니다. 아하. 4대강 부분도 사실은 몇 가지 법적 논란 문제나 논란이 앞으로 이어지겠습니다만 네. 제가 볼 때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로 해가지고 규명해서 이제 정말 틀고 가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게 중요하고 정치적인 차원에서는 네. 자유한국당도 어떤 정치적인 대립각을 세우는 카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고 국민 또 우리 물자원 정책 그리고 홍수와 가뭄에 대한 대비 차원 네. 이런 차원에서 진행됐던 부분에서 대응하는 네. 그런 어떤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국회 본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앞서 현 의원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치러집니다. 지금은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성호 인사청문특위위원장의 지금 모두 발언이 이어지고 있고 잠시 뒤면 아마 이낙연 후보자의 인사말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후보자 인사말이 시작이 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유한국당은 오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상당히 벼르고 있다. 날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낙연 후보자가 자유한국당이 제출한 일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은 부분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청문회 자체를 보이콧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일단은 참석한 것으로 화면상에서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지금 자유한국당은 오늘과 내일 치러지는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상당히 벼르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언론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환 평론가님, 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는 가족에 대한 이낙연 후보자 가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이 후보자가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어제 이미 이낙연 후보자 자진 사퇴하라 이런 것까지 나왔어요. 그런 말도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벌써부터 각을 이제 세우고 있는데요. 네네.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정말 중간고사를 치를 때가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아하. 봅니다. 네네. 과거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초기에 한 60%가 넘는 지지율에서 네. 인사 문제 때문에 결국은 한 40% 이하까지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취임 100일 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인데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한 지지율이
22%에서 네. 이 광우병 파동 발생하면서 20%대까지 떨어졌습니다. 아하. 그게 또 전부 다 취임 100일 안에 이루어졌던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그 시험을 치르기 시작하는 과정이 됐다. 네. 그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바로 그 첫 시험대가 됐다 이렇게 네. 봅니다. 지금 이낙연 총리 후보자 오늘 인사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서 이제 집에서 나올 때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겠다. 꾸지람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그러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보는 것을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 후보자의 이 얘기대로 오늘 청문회가 솔직한 청문회가 될지, 솔직한 답변이 나오는 청문회가 될지. 자, 이낙연 후보자가 지금 선서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인사청문회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5월 24일 공직 후보자 이낙연. 네. 이낙연 후보자의 이제 청문회에 앞서 선서를 하는 모습을 지켜봤고요. 이제 정성호 인사청문특위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서 이제 잠시 뒤면 여야 의원들의 아마 의사진행 발언이나 신상 발언이 또 몇 차례 있을 거예요. 아마 제1야당 쪽에서 나올 거예요.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 아마 그런 얘기도 할 것 같고. 혹시 현장 이낙연 후보자의 혹시 발언이 있게 되면 현장 연결해 보기로 하고요. 앞서 김성환 평론가님이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했으니까 어제 있었던 역사적인 재판 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준 변호사님. 네. 어제 시점으로 봤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된 지 53일 만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재판을 받았는데 어제 여러 장면이 있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왼쪽 이 가슴 부분에 있던 배지, 그렇죠. 그 배지에 적힌 글자가 주목받았어요. 어떤 글자입니까? 그러니까 수용자가 이제 미결 수용자죠. 재판 받으러 올 때는 사복 착용이 가능하고요. 사복 착용을 한다 하더라도 이제 배지를 달아야 되는데 왼쪽 네. 가슴에 배지에 나대 불츠라는 용어가 적혀 이게 있습니다. 무슨 암호예요? 뭡니까 그래서 이게? 네티즌들은 뭐 나대나 뭐 나불대나 뭐 이런 이제 우스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네. 그 내용은 공범감의 혐의가 조금 같은 사람들은 분리해서 수용하기 위해서 적은 표식이라고 보면 돼요. 나라는 것은 공범. 네, 나가 이제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대부분 나자를 쓰고요. 아하. 대자가 네. 대기업 관련된 이제 지원 부분, 네. 그리고 불자가 문학의 블랙리스트, 아하. 그리고 츠자가 스포츠 영재센터 사건. 그래서 네. 예를 들어서 조윤선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나불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김기춘 전 시장도 나불이 되고요. 네. 만약 이대 관련돼서는 나이로 또 표현합니다. 네. 이대 관련된 사건만 이제 있다면 남궁홍 처장 같은 사람은 나이. 왜 이렇게 정리하면 혹시라도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여러 이제 그 혐의가 같은 사람이 같은 곳에 있다 보면 네. 이게 소위 말하는 공모가 또 가능하거든요. 아하. 입맞추기 가능하기 때문에 편의상으로 적는데 네. 사실 박 전 대통령은 다 거의 해당이 되니까 네. 나대 불츠라고 아하. 표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제가 어리석은 질문 하나 할게요. 그럼 나대 불치는 그냥 임의적으로 적은 거죠? 그렇죠. 여기서 동계 스포츠에서 그냥 포라는 글자를 갖고 와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사실 구치소에서 아하. 본인 구치소에 서울 구치소에 정한 편의상. 예, 뭐 나대 불포로 적어도 상관이 아하, 없겠죠. 근데 네. 좀 편의상 본인 처음에 저를 적은 것 같아요. 네. 장시호 같은 경우도 네. 나츠가 될 것 같은데요. 아하. 나츠로 보이는데 네. 그 편의상 적다 보니까 나중에 온 박 전 대통령은 이제 다 적어야 되니까 나대 불치로 적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또 의미가 숨어 있군요. 근데 김성환 평론가님 어제 이른바 나홀로 호송차를 타고 왔잖아요. 네.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서 나왔을 때 그리고 호송차에 내렸을 때 아마 많은 분들 관심이 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였는데 올림머리를 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아마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네. 저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가장 궁금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 전 대통령이 굉장히 몸 상태가 안 좋아 보이거나 심리적으로 무너져 보이거나 네. 안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그때 국민들이 받아들이는 느낌이나 감성은 완전히 다를 수 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사실 하고 그런 걱정도 됐어요. 네.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에 박 전 대통령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다, 뭐 네. 생명이 위태롭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아하. 근데 막상 어제 나왔던 모습을 보니까 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최대한 단정하고 네. 국민들한테 정돈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 흔적이 역력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하. 네. 뭐 올린 머리도 사실은 풀어헤친 머리로 원래 이제 구속돼서 구속영장 발부돼서 구치소 갈 때는 머리를 풀어헤쳤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네. 올린 머리를 핀을 이용해가지고 최대한 아하. 만들어낸 모습들도 보면서 네. 저는 박 전 대통령 역시 박 전 대통령 안 변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한편 들었고요. 아하. 또 한편으로는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본인 스스로가 이 재판이 정당하지 못한 재판이라고 하는 의식들 그리고 본인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범죄 의식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는 상태구나. 아하.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절대 보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네. 어떤 심리적 다짐이나 이런 네.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제 제 아는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어제 호송차에 내리던 박근혜 전 대통령 모습을 유심히 보시더니 왜 수갑을 찾는데 보통 수갑에 이 수건 같은 걸로 가려주던데 그러지 않았냐 또 있고 네. 포승줄은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저한테 물어봤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내일 방송 때 제가 여쭤볼게요 그랬는데 좀 알려주세요. 예, 포승은 이제 여자 수영자나 나이가 좀 많은 수영자 같은 경우는 포승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요? 근데 수갑은 이제 나왔을 때 착용을 하는데 네. 그래서 저도 좀 아쉬운 장면 같아요. 가급적이면 이제 수건이라든지 다른 어떤 걸로 이렇게 좀 그 수갑 가려주잖아요. 가려주는데 네네. 왜 저걸 안 가렸는지 좀 알 수가 없는데 본인이 또 괜찮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랬네요. 네네.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네. 수갑은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수갑을 가려야 되는데 아니면 뭐 가리는 거는 뭐 네. 필수는 아닌데 아하. 저 상황에서 수갑은 안 가린 모습이 조금 눈에 띄는 네. 그런 장면입니다. 어제 이 재판이 시작되면서 이 판사가 재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기본적인 사항을 물었습니다. 뭐 주소 등등을 물었는데 그게 인정신문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전문 용어로. 그런데 김 의원님, 네. 직업을 묻는 질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라고 답을 할지 언론들 관심이었는데 무직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왜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고 무직이라고 그랬을까요? 사실은 이제 전직 대통령이라고 이 부분도 아마 변호인들하고 여러 가지 상의를 했을 것 같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전직 대통령 하면 오히려 국민 전체적으로 아직 전직 대통령에 대한 느낌 것이 이미 파면되고 탄핵된 대통령 또 네. 권위주의적인 그 어떤 그런 권력형 대통령 그런 이미지가 많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보통 일반인 같은 경우는 사회에 있을 때 형무소 들어오기 전에 뭘 했다 전직 교수다 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이번의 경우에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국민에게 과거의 어떤 국정농단이라든지 네. 파면당한 대통령 이미지가 오기 때문에 네. 오히려 좋지 않다. 오히려 차라리 무직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이렇게 네.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 재판은 한 3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의 말을 했을지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취재진이 알아봤더니 딱 54글자만 얘기를 했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박근혜 피고인 직업이 어떻게 됩니까? 했더니 무직입니다. 또 이거 직접 54자인지 5글자 또 세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됩니까? 강남구 삼성동 42-6입니다. 생년월일 1952년 2월 1일 맞느냐? 그렇다. 피고인도 검찰 공소 사실 부인하는 입장이냐? 네. 변호인 입장과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원합니까? 원하지 않습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 있습니까?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54자밖에 안 했어요. 현 의원님, 더 하고 싶었던 말 있지 않았을까요? 사실 첫 재판이거든요. 네. 이제 시작하는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남겨놓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그 수갑 찬 부분에 대해서는 네네. 잠깐만 말씀을 그러실까요? 드리면 네네. 통상적으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옷 같은 경우는 수의복하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모습을 하신 것 같고 반면에 수갑 같은 경우는 차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차겠다. 나는 법을 지킨다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 네네. 이 모습이
사실은요, 네. 동정론에도 아마 힘을 보탤 수 있을 거예요. 동정론이다. 아하. 예,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네. 사실은 원래 평소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별로 말씀이 없으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워낙 단문형으로 잘 하시잖아요. 네. 뭐 옛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휴전선은요. 근데 그리고 그거 실제로 한 말 아니라는 말도 있잖아요. 아, 그건 논란이 네. 있습니다. 네네. 그 선거에서도 네. 대전은요, 뭐 네. 이런 식으로 누구- 압축적으로. 혹자는 뭐 신비주의를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 했다고 뭐 했다는 말도 있는데 어쨌든요. 예. 말씀하시죠. 네네. 사실상 꼭 필요한 말씀 외에는 하질 않는 스타일이라서 네네. 그런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첫 공판에서 어제 네. 정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3시간이 진행되지만은 네. 검찰이 기소를 하고 죄목과 혐의에 대해서 주장하는 내용을 듣는 게 중요합니다. 네. 어제 그 부분만 해도 50분이 넘었거든요. 아하, 네. 그리고 또 이제 변호인단에서 나름대로 입장 발표가 있었는데 그 네. 부분을 통해서 본인 말을 다 전달을 합니다. 네. 통상적으로. 아하. 전면 부정을 했습니다. 네. 아무런 잘못이 없다. 네네. 죄목도 없고 혐의가 없다. 네. 이런 부분을 입장을 분명히 했고 이런 상황에서는 앞으로도 꼭 네.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서 일정한 공판이 진행되면서 충분히 말할 시간도 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김성환 평론가님. 네. 어제 40년지기 두 사람이 나란히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나란히 한 칸 띄어서 앉았습니다. 그런데 눈길 한번 마주치지 않았다고 언론들은 얘기했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최순실이라는 사람은 대법정에 들어설 때 누군가에게 가벼운 목례를 했습니다. 누구한테 했을까요? 글쎄요, 뭐 지금 해석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이제 아침자 신문을 봐도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 밖이에요. 아하. 원래 혐의 다 부인할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 이게 오히려 최대의 뉴스일 수밖에 없었는데 네. 40년 지기가 진짜 눈길 한 번 안 맞췄다. 이게 이 여러 해석의 여지를 낳는 것 같습니다. 아하. 제가 볼 때는 네. 눈길을 마주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안 마주치는 게 자연스러울까요? 아하, 이거 헷갈린데요. 네. 마주치는 게 자연스럽겠죠. 그렇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네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방금 재판정에 저 인사했잖아요. 방금 인사했습니다. 네, 네, 말씀하시죠. 재판정에 들어갈 때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사람의 본능이거든요.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게 돼 있는 게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네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오로지 안내돼 있던 자리만 바라보고 똑바로 걸어갔습니다. 아하. 그리고 변호인들하고 간단하게 목례만 하고 바로 네. 자리에 앉아서 눈을 한 번도 안 돌렸어요. 옆으로. 네.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고요. 아. 최순실 씨는 들어가면서 목례를 하긴 했지만 살짝 눈빛이 떨리는 모습은 보였어요. 아하. 그렇지만 최순실 씨도 끝내 박 전 대통령이 있는 쪽으로 눈길을 거의 안 돌렸거든요. 네. 이건 뭘 뜻하느냐. 아하. 두 사람이 눈을 맞추거나 네. 하다못해 약간의 미소만 졌어도 네. 이건 국민들한테 이른바 두 사람은 항상 그렇고 그런 아, 관계였구나라고 네.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사람 다 모두 여러 해석의 여지를 완벽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었다는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졌다. 네. 그게 그래서 그렇게 냉랭한 모습으로 드러났다고 아하. 저는 생각합니다. 김 의원님, 네. 재판 말미에 어제 3시간 동안 재판이 진행했는데 재판 말미에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울먹였대요. 왜 그랬을까요? 우선은 뭐 기본적으로는 자기 셈법으로는 자기로 인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뭐 회한이나 아. 뉘우침 이런 것이 깔려 있다고 네. 합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선 여기에도 하나의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공범관계가 아니다라고 네. 하는 자기 혼자의 죄다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뭐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자면 경제적 공동체도 아니고 공범관계도 아니다고 했을 때 본인에게도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계산이 깔려 있을 것이고 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제일 처음에 최순실 씨가 검찰에 출두해서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네. 내 딸 유라만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 네. 이렇게 엮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재판이 최소한 기본적으로 10월 16일 날 마감되기 때문에 지리한 재판이 이뤄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는 사실은 첫 조이기 때문에 네. 원칙적으로 자기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나는 네. 여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존중한다라는 네. 뜻, 우리는 공생관계 아니다 이런 기본 스탠스지만 네. 재판이 중반으로 갔을 때 어떤 태도의 네. 변화가 보일지는 또 한 번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지금 관련된 혐의는 모두 무려 18개인데 어제 재판에서는 다 부인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어제 재판은 첫 번째 공판 기일이고요. 지금 얘기도 했다시피 이제 인정신문, 피고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두 번째로는 이제 혐의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네. 그것만 하고 끝났고 다음부터가 이제 본격 재판이 열립니다. 심리가 열리는데 18개 모든 혐의를 지금 부인했고요. 검찰에서는 이제 공소 요지를 설명하면서 네. 특히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국정농단을 공모했다고 이런 식으로 법치주의나 이런 것들을 훼손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데 유영하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상상가, 억측가,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좀 했었는데 그렇죠. 제대로 된 어떤 공범의 어떤 내용 없이 네. 기소가 됐다 하고 또 요 얘기합니다. 지금 네. 최근에 지금 검찰의 돈봉투 만찬 관련해서 앞에 이제 이현석이라는 한웅재 부장검사가 앞에 있는데 네. 이 사람들도 뭐 수뢰우 처사죄라든지 수뢰우 처사죄 이런 걸로 처벌받아야 될 사람이 네. 지금 나와 있다면서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했고 네. 사실은 뭐 어제 재판 자체는 이런 어떤 의견 제출을 하고 많은 자리입니다. 실제 아. 심리는 다음 재판부터 열려지기 때문에 네네. 한 3시간 정도 하고 마쳤는데 네. 그렇게 아마 기선제압을 하기 위해서 유영하 변호사가 네. 조금 강하게 좀 어필을 한 게 아하.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3시간 정도 걸린 재판이 끝난 뒤에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 그리고 최순실 씨 측 이경재 변호사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감스럽지만 재판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무엇보다 기록 검토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많이 어필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이니까요. 향후 일정에 대해서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정치적인 투쟁은 끝났다. 드라마틱한 정치적인 투쟁은 끝났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법정에서 가려야 되는데 법정에서는 법과 정의, 양심, 이성에 따라서 법정에서 판결해 주기 바란다. 그냥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박준 변호사님, 어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박영수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던 그렇죠.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재판에 참석할지였는데 안 나왔어요. 만약에 417호 대법정은 검사석 대 검사 자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수사 관련자들이 대부분 앉을 수가 있고요. 네. 만약에 윤석열 지금 지검장이죠. 승진이 안 됐다 그러면 저 자리에 나왔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 그래요? 공소 유지를 할 때 혹시라도 변호인의 어떤 현장에서 캐치를 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급을 안 했다면 사실은 공소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 갖지 않았을까 생각이 네. 드는데 왜냐하면 이 특검 또 이 국정농단 사건의 네. 마지막 재판이라고 봐야 돼요. 아하. 가장 백미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윤석열 수사팀장으로서 나오고 싶었을 건데 아하. 지금 위치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그러네요.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국정농단 사건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에 이 관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검찰 검사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자리에 나오기는 또 어렵고 설사 이제 대통령이 인선 배경에서 이 국정농단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서 적임자라고 얘기했다 하더라도 네. 저게 또 나오게 되면 네. 정치적 행보로 또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네. 나오지 않고 앞으로도 아마 네. 재판에 나오지 않고 다만 이원석 네. 부장이라든지 한웅재 부장을 통해서 뭐 전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이죠. 박근영 씨와 그리고 그 남편인 신동욱 씨가 모습을 드러내는데 발언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못 들어가요.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예. 안타까운데. 좀 저는 좀 잔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민낯을 뵈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수갑찬 모습과 그 민 화장과 본인이 직접 올린 머리 한 거를 보신 거죠. 그때 여동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아내가 가장 잔인한 날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아내 입장에서는 그걸 현실로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김 의원님, 잔인한 날이랍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무슨 일본의 왕비나 이제 왕족들이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국민 감정에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어쨌든 교도소에 계시는 분이고 네. 잘못이 있어 아직까지 판결이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그런 면에서 어쨌든 가족의 한 사람으로 우선 국민에게 송구하다. 네. 이런 일이 있어. 이런 말들이 먼저 나오고 네. 그리고 좀 더 정말 우리 가족의 한 사람으로 마음 아프다. 이런 그 연민의 정을 느끼고 뭐 아쉽다. 네. 이런 정도 표현을 했으면 훨씬 좋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현 의원님 여전히 글쎄요. 그런 비판 있잖아요. 시중의 비판. 여전히 공주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의 비판은 앞으로도 피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본인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 차원을 넘어서서 거의 체화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번 벌어진 사안을 놓고 재판에서의 이제 법리 부분도 있는데, 네. 우리 국민은 법리도 법리지만 네. 우리 국정농단이 벌어진 부분, 국가적 혼란, 조기 대선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에 따른 네. 모습도 기대하는 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약한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네. 그리고 이제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지만은 네. 아예 모든 부분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합니다. 그런 네.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그동안 네. 너무 명확하게 정해진 부분이 네. 많은데, 그런 점에서 국민 감정과는 네. 조금 다르다 이렇게 봐셔야 되겠죠. 김성환 평론가님 네. 짧게 한 말씀 드려볼까요? 박근영 씨와 신동욱 씨에게 어떻게 보셨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저렇게 나온 모습을 좋아할까? 네. 저렇게 동생이 와서 저렇게 말하는 거를 원할까? 네. 그걸 생각해 보면 답이 있다고 보고요. 네. 이 박근영 전 이사장은 네. 자기 말을 하지 말고 네. 뭐 이른바 형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헤아려 줬으면 네. 좋겠다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박진 변호사님, 앞으로의 그러면 재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네. 박근혜 전 대통령 4월 17일 날 구속이 됐고요. 구속 만기는 1심 6개월입니다. 네. 그러면 10월 16일까지 아마 재판부에서 일주일에 3회, 4회 정도 계속적으로 병합 심리가 되기 때문에 최순실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이 법정에 서는 모습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는 계속될 걸로 보이고요. 증인은 예상 끝에 1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계속 부인을 다 했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이 보일 걸로 생각이 듭니다.